일부에서 오늘 전당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님. 자, 평소에는 뭔가 서먹서먹 또는 약간 으르렁대는 사이라도요. 여야의 당대표가 새로 뽑히면 대통령실에서는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난을 보내죠.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난을 보내겠다는 의사가 일단 나왔는데 이게요 또 돌연 공방입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요. 이게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뭐 난을 왜 안 보내느냐 뭐 이런 얘기가 처음에 나왔거든요. 그랬다가 대통령실에다가 아니 대통령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번 연락했다. 정무수석이 연락하고 뭐 누구한테 연락하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답을 안 주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자 민주당에서는요. 이거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난 축하난 관련해서 어떤 대화도 나눈 적 없어요. 이렇게 또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제 오늘 또 시작이 되고 뭐 계속 이어졌는데 이렇습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19일 난 전달하려고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3시간 정도 간격으로 2번이나 전화했는데 그때마다 수신 거절 뒤 문자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만 옵니다. 연락이 안 됐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 우리 진짜 연락받은 거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어제 그러니까 19일입니다. 다른 축하난도 많이 와서 정리했기 때문에 연락이 왔으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난 하나 보내는 건데 이렇게 뭐가 안 맞아요. 이렇게.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네. 일단 민주당 입장을 좀 보면은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예방 일자와 관련해 정무수석과 조율 중이었다. 이거는 민주당에서 밝혔어요. 조율 네. 중이었다. 그러나 축하난 전달과 관련해서는 얘기 나눈 적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집들이 갈게 그런데 선물 가져갈게 이 얘기 차이인 겁니다. 항상 축하 예방 갈 때는 난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예방 간다, 난 가져간다는 동일한 뜻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아침부터 계속 얘기가 돼서 대통령실을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원래 대통령실은 국회와 이런 상황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행정관급들이 전화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비서관이 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석까지 전화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실 행정관들이 대통령실 만들어지고 이것만 하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이 프로토콜에 정확합니다. 앞서 그런데 영상도 보면 여러 차례 난 전달이 네네.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 전화하고 연락하고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조율을 했는데 연락 드릴게요 하고 연락이 없었대요. 행정관급들에서 그다음에 이제 비서관이 또 연락하고 그런 다음에 정무수석이 연락하고 하다가 이해식 비서실장한테 직접 연락을 했는데 문자도 답이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와중에 사실 이런 얘기는 난 전달하려고 했는데 받지 않는다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거든요. 난 언제 가져가십니까? 그러니까 언제 지금 난이 예방하십니까? 전달될 때가 됐는데요라는 네. 궁금증을 갖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답변하면서 여러 차례 전달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하다가 일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민주당에서는 난을 먼저 보내주겠다 이 얘기가 없었다 이 얘기 가지고 하시는데요. 사실 예방하겠다, 축하를 전달하겠다, 난을 전달하겠다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디 이런 내용은 좀 해피등으로 빨리 끝내고 축하난 전달 받으시고 이렇게 대통령의 공식 이 축하 메시지 전달하는 그 내용을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승환 전 행정관 말대로 이게 그냥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성시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런데요.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과 대통령실 결코 좋은 관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갈수록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일각에 나오는 거는
지금 뭐 예방이고 축하난을 뭐 주고받는 거 이거 서로 내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너무 과한 시선 같고요. 예.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 난이 이렇게 축하난이 이슈의 중심에 오게 된 게 최근인 것 같아요. 사실 총선 때도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뭔가 난을 좀 거부한다. 대통령이 난을 쫙 한번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난을 거부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딱히 뭐 거부한다거나 그런 퍼포먼스를 예.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당선됐을 때도 그때도 난이 이슈였어요. 그때는 뭐였냐면 추경호 그 원내대표한테는 그 만천홍 뭐 30만 원 상당의 큰 난을 보내줬는데 큰 규모가 근데 큰 왜 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일반 난을 한동훈 대표에게는 왜 일반 난을 보내줬냐? 네. 이거 차별하는 것 아니냐? 참 난 하나 갖고도 참 다른 다양한 해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동양난과 서양난의 차이였나요? 예, 근데 그게 또 뭐 가격의 차이가 있다, 뭐 별의별 얘기들을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아까 우리가 전당대회 온 그 홍철호 수석도 보지 않았습니까? 예. 홍철호 민정수석이 뭐 여야 두루두루 다 친하시고 예, 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홍철호 수석의 뭐 예방을 뭐 난을 받기 싫어서 뭐 미룬다거나 연락을 주지 않는다거나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냥 그 실무적인 착오였을 뿐인데. 이제 소통 전달이 안 그렇죠. 되고 뭐 이런 소통의 착오가 있었던 건가요? 건데 민주당에서 왜 또 저렇게 또 발끈했을까? 그러면 예. 아마 우리 이승환 행정관이 말한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그냥 일정을 좀 조율 중입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연락이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마치 민주당이 거부하는 것 듯한 뉘앙스를 하니까 약간 발끈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빨리 실무적 조정 빨리 해서 만나서 난을 받는 게 그럼 또 지금 이미 한번 이슈가 됐기 때문에 난 받을 때 참 머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또 뒤늦게 받는 것 같잖아요. 왠지 그러니까요. 보면. 그런 모습 연출 안 되도록 그냥 빨리 내일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과 아까 나왔던 어제 오늘 벌어진 일정 잠깐만 이게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난 공방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방 관련해서는 조율을 했는데 축하난 관련해서는 대화를 안 나눴다고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는 입장과 아니 뭐 난 얘기 무슨 예방 얘기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밖에다 얘기를 합니까? 왜? 약간 이런 게 또 충돌하는 건가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난 하나 전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과의 회동, 면담, 회담 뭐 이런 걸 제안했잖아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습니다.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한 만큼 대통령님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뭐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 대통령실에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거듭해서 영수회담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좀 생각 좀 해주시죠. 약간 이런 입장을 내고 있고요. 그럼 대통령실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처음에 영수회담 제안이 나왔을 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일단 국회 정상화와 여야 간의 합의가 먼저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야 당대표 회담은 하기로 한 거죠. 일단 이걸 먼저 국회 정상화가 먼저입니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로 보이는데요.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현재로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습니다. 영수회담과 관련해선 정해진 사안이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일단 이래요. 약간 좀 의견이 다르죠? 최종 평론가. 네. 근데 앞서서 축하난 얘기했는데 이 난 하나 놓고도 이런데 이거 영수회담이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근데 이제 대통령실의 말의 기류가 조금 말하자면 한 자락 깔았잖아요. 국회 정상화가 먼저. 예. 근데 이번 주 일요일 날 여야 대표 회담 이루어지잖아요. 만나기로 했죠. 자, 근데 여기에서라도 연성 이슈라도 뭐 우리 긴급한 민생법안 한두 가지라도 합의하면 그건 국회 정상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여야 대표가 만나서 통 크게 만나서 어쨌든 협의를 해서 작은 이슈라도 먼저 그 조율을 이뤄서 합의를 이뤘다면 그게 국회 정상화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나아가서 9월 되면은 이제 정기국회 열리죠. 예. 그다음에 예산국회 오죠. 예.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해야 되잖아요. 자, 정치적 환경이 지금 말하자면은 여야가 만나서 뭔가 협치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국회 시간이 돌아오면 그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국회 정상화 먼저라지만 그 자체가 정상화가 되는 과정인데 언제까지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카드는 국면 전환 카드로 갖고 있으려고 지금 국회 정상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꺼내들므로써 예. 전국의 국면 전환과 함께 주도권도 질 수 있어서 저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한자를 깔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난공방을 보면서 전 그래요. 정치가 원래 갈등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난까지 갑자기 갈등 요소가 되면 이건 갈등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조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여야 대표회담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영수회담도 아마 9월, 10월 정기국회 때 국면전환 카드로 전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박찬호 교수님, 일단 축하난 공방. 글쎄요, 이거 뭐 해프닝으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앞서 사실은 대통령실이 전현희 최고위원의 살인자 발언에서 사과 요구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영수회담 가능할까요? 분위기는 상당히 냉랭합니다. 지금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도 운운을 예. 했거든요. 민주당 작년에도 한 얘기잖아요. 예. 민주당으로서는 참 안 바뀐다 대통령 이런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상황인데 저도 지금 당장 그 영수회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최천 평론가 얘기한 대로 타이밍을 좀 보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야 대표회담이 지금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야 대표회담에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패싱당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예. 여야 대표회담에서 전격적으로 예. 뭐 제3자 추천 특검 만약에 이게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민생 법안 몇 가지를 예. 뭐 금투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뭐 합의 일정들이 만약에 나온다. 이러면은 용사는 완전 패싱당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영수회담을 해가지고 그거 안 돼요, 못 받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가서 만약에 대표회담에서 그게 뒤바뀐다? 예. 이러면은 수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일단은 대표회담 하는 거 보고 예. 거기에 따라서 영수회담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예.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축하난과 영수회담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오늘 계속 국회에서 나왔던 얘기들 모습이었습니다.